보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게스트 한 분 또 모셨습니다. 계속 궁금해하셨는데 드디어 공개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갑수 선생님 만나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네. 선생님은 시인 직함도 있으시고 문화평론가도 있으시고 시사평론가도 있으시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냥 막 갖다 음악평론가도 있고 아무거나. 예. 오늘 술 감별사도 있습니다. 가짜 술, 네. 가짜 술 감독. 가짜 술 감독반. 예, 예. 아니, 김영민 씨 연락 와서 내가 거기 가서 뭐야 그랬대.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고 그래서 딱 들어왔더니 막걸리들이 쫙 널려 있고 먹을 네. 거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2% 들은 적이 있는데 뭐 쩝쩝거리고 토실토실해서 아무리 기다려도 본론이 안 나오고 예. 아무리 기다려도 광고가 나는 정말 이상한 프로다. 자, 선생님, 공주 알밤주부터 드셔야겠습니다. 공주 알밤주. 이 공주 알밤주가 말이죠. 이 유사품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공주 알밤주는 바로 김용민닷컴에서 네.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100% 공주 알밤. 뭐 중국 알밤 이런 게 아닙니다. 공주 알밤으로 만든 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공주 알밤으로 만든 막걸리를 가까운 매장에서 구매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쩌다 발견하더라도 그것이 가짜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러나 김용민닷컴은 진짜를 팝니다. 진짜를 팔아요. 생막걸리에 인공적인 밤향이라든지 색소를 타는 그런 가짜 밤막걸리가 아닙니다. 공주 알밤으로 파리오스를 밥을 만들어서 주조한 그런 공주 알밤주입니다. 선생님 주류 평론가 이거 하시죠? 아니라 물건방에 골라 예. 그 분위기로 지금 골라 분위기로 네. 모시고 있습니다. 고르면 안 됩니다. 공주 알밤주만 아유, 사시죠. 그렇습니다. 예, 고르면 안 됩니다. 자, 밤 특유의 달달함과 고소함이 어우러진 밤 막걸리를 경험하실 수가 있는데 공주 알밤만으로 볶아서 빚은 저온 발효줍니다. 네. 생밤을 말렸다 침전시키는 과정을 3회 내지 4회 반복해서 밤의 껍질이 분리되면은 그때 속살만 볶아서 술밥으로 사용합니다. 예, 공주 알밤주. 이 특허청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그러니까 이제 뭐 땡땡 뭐가 있잖아요. 뭐 지역 이름과 함께 특산품 이렇게 연결짓는 게 있는데 그게 아무에게나 다 갖다 붙여 쓰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특허청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이거를 등록해야만 네.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진짜 공주 특산품. 알밤주. 그렇죠. 네. 예.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TV 프로에서 소녀시대 써니가 애정하는 술로 밝혀져서 써니 막걸리로도 불렸는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공주 알밤주는 여성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술입니다. 오늘 김갑수 선생님 오신 이유는 네. 여성 호르몬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주 특별히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출연료 대신에 내가 술로 꼬셨습니다. 예. 술로 꼬셨어요. 예. 그래서 자, 많게는 15병, 혼술 가구를 위해서 적게는 5병씩 포장 배송합니다. 5병에 10,000원, 15병은 26,500원. 예, 그렇습니다. 공주 알밤과 함께 먹어도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근데 전 막걸리에 대한 기억이 말이에요. 예. 그냥 흔히 동네 마트에서 파는 흔한 막걸리였는데 그 만드는 데에서 바로 만든 걸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이고. 야, 색깔. 막걸리는 저건가 봐. 만들어진 시효. 네. 그거랑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노랗네. 색깔이 예. 이 색깔이 예술인데? 이건 내 거고. 네. 어디 따라봤어? 자, 그래. 네. 우리 감사합니다. 형님, 아이고 받으셔야지. 그냥 먹다 가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아이고 세상에. 4인으로 다 채워집니다. 자, 밤 냄새가 우리 그냥. 관훈 라이트 클럽의 조회수 25만 돌파를 위해서 지난해 20만 돌파했습니다. 향이 밤에 싹 올라오네. 나는 이 출연자들이 막 감탄하고 그런 거다 연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건 진짜예요. 향이 되게 좋네. 이게 밤 향이 아니라 그냥 밤이에요, 밤. 이거 진짜 맛있네요. 네. 근데 이런 술이 제일 위험해요. 정신없이 먹다가 예, 맞아요. 완전히 간다고. 자, 그리고 또 이것도 드셔야 됩니다. 안주입니다. 예. 안주. 예. 알밤. 백암금이 좋으세요? 아니면 팥앙금이 좋으세요? 선배님. 뭐예요? 백앙금, 팥앙금. 팥. 팥앙금. 예. 아니 근데 이것도 이렇게 먹어줘야 됩니다.
이것도 밤으로 만든 찹쌀떡입니다. 그래요. 이거 이게 못질한 얘기구나, 그러니까. 안 그렇죠. 좀, 자, 이렇게 밤으로 드셔도 되고. 야, 이거 낮에 술 먹는데 진짜 오랜만에 완샷 때리고 싶은. 아, 위험했어요. 굉장히 위험한 술이다 이거 진짜. 조금 들어가자마자 이제 훅 들어갈 뻔했어요. 밥맛이 죽여줍니다. 아. 밥맛이. 좀 지난주에 많이 사주셔가지고 맛있네, 정말. 대박이 났어요. 선배님 막걸리 맛에 대해서 좀 한번 묘사를 해주시죠. 아니, 저 술을 원래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네. 소주도 반병 정도 먹나, 근데. 네. 그 막걸리를 안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걸쭉하고 뒷맛이 남아서 그런데 거의 깔끔한 그런 느낌의 뒷맛도 네. 있고 그 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술에서 이건 이제 우리 밤향 좋을 때 그 느낌 딱 그거 어떻게 살렸나 모르겠네. 이게 얼마라고요? 이게- 5병에 10,000원? 네. 5병에 10,000원밖에 안 해? 500 만원. 그럼 되게 500만 싼 원. 거네. 네, 하나 이게 2,000원. 2,000원이고 이게 2,000원. 이게 맛있는데? 근데 이거 밤을 술 말고 음료로 만들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맛있어요. 이거 보니까 옛날에 보던 주간지 네. 썬데이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거기서 본 기억이 나는데 막걸라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막걸라병이요. 네, 어린애 동네 어린애인데 7살인가 한 애가 절대 아무 음식도 안 먹고 막걸리만 먹고 사는 애 얘기였었어. 7살짜리가. 네. 어이구. 그러니까 이것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실제 있어요. 천상병 선생도 네. 저는 그분을 직접 저 인사동에서 늘 뵙고 그랬는데 2,000원만 그러잖아요. 만난 사람마다 네. 그걸로 막걸리 바꿔갖고 그것만 들고 사는 거예요. 영향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오늘 우리 김갑수 선생님 모시고 네. 삼남한상의 모든 이치와 진리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딱 하겠습니다. 주제가 없단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술 한잔 먹여드리고 그리고 알코올이 들어간 마당에 아주. 아까 여기 딱 앉으셔가지고 음.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네? 저희도 모릅니다. 스님이라고 다 그랬죠. 아니 이렇게 변상욱 국장이나 예. 또 주진우 씨 같은 네. 경우는 아주 명확하게 솔깃하게 할 얘기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야. 인생의 내용물이 딴 게 없어요. 뭐 굳이 있으면 혼자서 음악 듣는 것밖에 없는데 와서 얘기하려니까 황당하죠. 그랬더니 제가 딱 들어앉으니까 김용민 씨 첫 말이 오늘 뭐 얘기할까요? 게스트한테 그런 거 어딨냐고. 자, 그럼 그래서 라이브로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갑수 선생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하나 떴습니다. 뭐요? 문화평론. 음. 네. 한 명 들어온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저희 1,000명이 1,057명. 어이구 긴장해야 되겠네. 네. 이게 라이브로 나가는 거군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몰랐네요. 네. 연애담이 궁금하다는. 연애담이 궁금하다. 아, 그래요. 이거부터 한번 풀어주시죠. 연애담. 이거 술맛 도는데요. 연애담 얘기하니까. 아니, 최근에 맛있다 이거 진짜. 최근에요? 최근에 다른 팟캐스트가 있어요. 청정구역이라는 데서 하는 아. 쓰리 연고전인가 그런 하여튼 연애 상담 그런 게 있어. 아. 거기서 이제 뭔 얘기를 했는데 그건 상당히 유료이기 때문에 무료인 사람들은 모릅니다.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하여튼 그 상당히 제가 이제 변태적으로 미친 모양이에요. 이제 변태 추구자거든요, 제가. 틀을 벗어나는 거 네, 아니에요. 네, 네. 한국 사회를 불행하게 만든 제일 큰 요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난리치는 게 다 그걸 못해서다. 그걸 못하니까 맨날 TV 틀면 처먹는 것, 여기도 그렇구나. 못해갖고 먹는 것만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기회와 대상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매우 널려있다. 네. 그리고 정신적으로 기회와 대상을 억압하는 거에 대해서 해방되라. 뭐 이런 요지 얘기를 했는데, 네. 관훈 라이트에서 하기는 좀 남사스럽네요. 전원책 변호사를 꼭꼭 씹어달라. 그 얘기는 뭐 할 만큼 했는데요. 근데 전 씨 같은 경우는 전 씨. 지금 결론적으로 거기 잘 들어갔어요, 새누리당에.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본령에 제일 잘 어울리는 노선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태극기 부대랑 결합을 해갖고 네. 계속 우양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서 그러면 그쪽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과 한반 일합을 붙을 것 같긴 한데 현재는 우양으로 김병준 비대위원장까지 방향 잡은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잘하는 일이죠, 뭐. 그럼 거기서 만약에 일합이 겨루어지면은
그 안에서 성패는 어디 쪽으로 기울 거라고 보세요? 전부 해처모여 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바른미래당서부터 등등등등 보수가. 해갖고. 예, 왜냐면 웬만큼이나 돼야 말하는데 10% 남짓한 걸로 총선에서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에 계속 당별로 내연을 하다가 사실 지금의 여당도 과거에 그랬었어요. 해처모여식으로 재구성되는 일이 있는데 아마 그 움직임이겠죠. 자유한국당이 깃발로 계속 갈 수는 없는데 다만 전 씨 같은 경우는 지금의 확고부동한 세력이라도 공고히 하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 정체성하고도 맞고. 그 최근에 10,000명이 들어왔대요. 어디예요? 자유한국당에. 태극기 들은 사람이? 태극기저다. 네. 와. 15만 정도가 이제 저기 책임당원인데 네. 10,000명이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투표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다음에 친박지도부가 되겠어요. 그렇게 되길 바래. 그러면 또 다음 총선 때는 그럼 뭐 갈라지겠네요. 해체. 뭐 갈라져? 아니, 그러니까 2020년 총선 때 4월. 그 정의당 빼고는 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 세 당은 그 당의 이름으로 총선을 못 칠 것 같은데. 못하죠. 다 해체될 것 같아. 도저히 다 안 돼. 해체해서 막. 근데 이제 깃발을 들 사람이 없는 게 문제죠. 옛날에는 지금의 여당들이 이제 막 쪼개졌다가도 DJ하고 IS가 물밑에서 딱 해서 네. 신민당 이러면 쫙 모이니까 가능했는데 지금 누가 깃발을 들어도 한쪽 세력밖에 안 되니까 이건 답이 없죠. 이렇게 호시절이 올 줄이야. 근데 사실 우리나라 이 선거제도에서는 그 비록 자유한국당이만 10%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근데 선거를 하면 어쨌든 1, 2당은 뭐 사실상 지금까지 계속 정해져 왔었잖아요. 그리고 근데 지난번에 홍준표는 24%까지 규합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총선 그게 민심을 다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이 총선 지금 제도만으로는 그냥 그 경상도 대구 경북 못해도 대구 경북 그쪽에서 잘하면 뭐 경남 일부까지 뭐 가져가서 의석을 만들 텐데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사실 뭐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다 쪼그라진다 뭐 그렇게는 볼 수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영남당을 만든다는 거는 옛날 과거 이 충청도 자민당 경험도 있듯이 그대로 소멸하는 거죠. 전국 정당에 대한 열망이 있는 한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중앙을 어떻게 먹느냐 그게 이제 성패인데 뭐 설사 대구 경북을 몽땅 먹는다 하더라도 그 지역당으로는 국가 경영 전체에서 뭐 역할을 못 하는 거니까 세가 안 모이고 돈이 안 모이고 사람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얘기 하자고 왔나? 그러면서 연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지금 아까 어떤 김부선 분이 얘기로 하는 거지 뭐. 아까 어떤 분이 김갑수 선생님한테 부킹하는 법 좀 알려달라고. 그래, 이거 바로 훅 들어가죠, 선생님. 난 일단 태어나서 부킹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오. 낯선 여자를 어떻게 해본 적이 없어요. 늘 바라보이는 공간에서, 네. 그러니까 공원의 안에서 네. 노는 거죠. 낯선 데서 인물이 되겠어요. 뭘 갖고 있어갖고.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성은 너무 아름다워요. 어떻게 접근도 못 하겠어. 말 걸기도 참 너무 뭐랄까요, 가슴 졸이게 되고 말이죠.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세요. 포기하세요. 포기하시오. 포기하고 집에 가서 예. 무슨 수로. 아, 그렇습니까? 그건 아예 그냥 누가 나오든 저희 방송 수준이랑 비슷하네요. 넘사벽으로 생각하고, 예. 괜찮은 대상에 대한 이제 관점의 변화가 참 필요하죠. 저는 나름 연애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온 편인데, 뭐 이렇게 한 10명 모였을 때 다 쳐다보는 여자가 한둘 있잖아요. 네. 그쪽은 바라도 말아야 돼.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 그거 왜냐면 건방이 이럴 데 없죠. 모두가 찝쩍거리니까 다 이렇게 그걸 어떻게 그 굴욕을 감수하면서 그 뭐 세계예요. 욕이 넘쳐. 자, 그러면 다시 현안으로 돌아가서 지금 현안이었어. 네. 누구였지 이름이? 누구요? 그 저기 이제 싸대기 양진호. 양진호 사건. 네. 양진호 사건을 보면서 다시는 야동은 보지 말아야겠구나. 양진호의 돈벌이만 해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도 위디스크를 한 10몇 년 이용을 했네. 오. 저는 하드에 항상 1000편 이상의 영화가 언제나 있어요. 그 야동이 한 몇 편 있습니까? 꽤 있죠. 자, 선생님, 네. 야동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야동에 대해서. 아니 일단은 아트 필름을 좋아해요. 영화를 하루에 한 편, 요새는 잘 안 보는데 한 편이나 두 편을 거의 매일 보는 습관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 위디스크 맨 위에 보면 맨 띠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성인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새 얌전해졌는데 한 몇 년 전에 정말 막 갈 때 리벤지 포르노가 막 널려 있고 그랬었어요. 네. 막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 몰카. 그 성인을 찍으면 이제 쭉 명단이 뜨는데 그 전에는 그 이런 포르노가 굉장히 어려운 어둠의 경로에서 친구한테 막 웃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건 뭐 그냥 멀쩡히 떠 있더란 말이에요. 그때 아마 단속이 굉장히 취약했었던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런 포르노나 에로물을 막 푸는 게 이유가 이제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람을 그쪽으로 풀어주는 것도 봐요. 우민화 정책이기도 하고. 아, 그래요? 예. 뭐 필리핀 같은 경우가 그래서 망가졌다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반면에 그걸 그야말로 이 극단 원리주의식으로 확 억압하는 건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야동 정도가 딱 적절한 타협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 AV 필름 같은 거 보면 별별 이상한 상상의 나래가 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는데 그걸 봐서 굉장히 짜릿한 쾌감을 느낀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그걸 응용하거나 거기 빠지지는 않는다. 아주 극소수의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대개 어떤 착오를 갖냐면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걸 먹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고 올바르게 살면 올바르게 되는 줄 아는데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대장균이 필요하고 불량식품이 필요하고 일탈이 필요하단 말이죠. 인간은 원래 그러라고 태어나 있으니까 그중에서 조금 정신 차린 부분만큼만 사회생활이 가능하게 돌아가고 일하고 또 결과를 얻는 거죠. 근데 네. 그 흔히 말하는 그 성인물 그게 지나치게 남성 위주의 어떤 그런 판타지가 많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럼요. 그리고 여성이 좋아해야 여성용 그쵸. 많이 네. 나올 텐데. 그리고 그동안에 미투 포노를 쭉 보게 되면은 그 야동에서 알려준 판타지를 현실에서 적용하려던 그런 행태들도 꽤 많이 보게 되거든요. 실제 여성들은 그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 아니 그런 여성이 없지. 여성은 속에 나오는. 포르노를 되게 좋아하죠. 이 일상에 이렇게 논의 주제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꽤 많이 즐기더라고. 아니, 지금 IPTV 네. 거기 성인물이 어마어마한 수익원이 된다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주로 보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밥을 먹잖아요. 네, 두 번씩 하루에 수번씩 네. 똑같은 거거든. 근데 그 부분은 확 왜 닫아놓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 지금 그 성인물이나 포르노가 남성의 판타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걸 보고 공감을 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나 많이 보셨어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는 못 봤어요. 네. 글쎄요, 피학 당하는 것에 쾌감이 있나 그건 정확히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여성들도 포르노물을 엄청 많이 즐기는데 일단 여성의 벗은 몸에서 남자들이 느끼는 성적 그것 같이 똑같이 남자의 벗은 몸에서 여성들도 느끼나 그걸 확인하지 못하겠어요. 적어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적어도 저에게서는 그런 매력을 전혀 못 느낀다. 아니, 라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예. 누가 하는 증언인지 제가. 아까 디아페빈으로 세수했었을 때 살짝 아니 그래서 포르노를 많이 봐야 되는 게 예. 이런 몸에서 뭘 느낄 수 있어야죠. 그래? 다양한 장동건의 육체와는 매력을 느낀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요. 예. 그렇죠. 김용민에게서 매력을 느꼈다면 그쯤 되면 거의 변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태가 좋다는 얘기예요. 변태가 좋다. 예. 알겠습니다. 양주로가 하도 괴상한 짓을 해갖고 나쁜 놈이어서 그렇긴 한데 적어도 이제 이게 한국 사회가 여러 각도로 해방의 과정을 거쳐왔는데 왜 성적 부분만은 중세를 아직도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보다 더 퇴보한 것 같아요. 지금 2010년대. 그러니까 실제는 사귀는 모든 젊은 남녀가 성관계를 갖습니다. 자연스럽게 됐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변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표면적으로 표현할 때는 되게 아닌 것처럼 하는 위선적인 이중구조가 생겨버린 게 그게 참 문제인 거죠. 1980년대 그때 막 민주화되고 노동운동이 일어나고 사회각계에 어떤 자유가 본물처럼 막 터져 나왔을 때 그때는 지상파 방송에서 상위였지만은 그 남녀가 벗은 몸으로 아는 그런 드라마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래? 그래. 제가 옛날 간행물 윤리 위원회라는 데서 이제 심의하는 걸 했었어요 옛날에 아주 오래전 저 노무현 정부 시절인데 그때 확인을 한 게
그때 심의 대상이 세 가지예요. 이념, 폭력, 그다음에 선정성 이 세 가지인데 이념은 이제 그때는 다 자유로웠던 때고 폭력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관대합니다. 진이기고 죽이고 뭐 갈갈이 창자 뽑고 다 그건 허용되는데 선정성은 조금만 저런 거에 대해도 막 더러워 막 이러면서 굉장히 저항이 커요. 그게 굉장히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그런 풍토가 사회에 그냥 뿌리 깊게 박혀버렸는지 그게 과연 온당한 것인지 좋은 것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실제로 북한이나 중동 사람처럼 우리가 삶은 모르는데 안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가 지금 군대 갔다가 이틀 외박을 나왔는데 집에 안 와. 여친 집에서 살고 있어. 그래도 뭐 그러려니 하잖아요. 대학교 4학년짜리인데. 현실은 많이 바뀌었는데 인정을 안 해. 그리고 하여간 그 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남사스러워하고 그걸 잘 모르는 게 올바른 사람이고 여성의 경우도 성적 관심이 없고 나는 성녀야 아무것도 몰라 뭐 이런 게 그녀를 값어치를 높인다는 인식이 있고 하여간 그건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만드는 구조인 것 같아요. 좀 더 행복할 필요가 있는데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기본적인 의식주에서 문화적 수용서부터 이제 단계가 있을 텐데 왜 성적 요소는 그렇게 억압하고 또 죄악시하고 뭐 이런가 그런 걸 그래서 한국은 몰카 도찰이 많은 걸까요? 그것도 한 요인이겠죠. 근데 이제 관음이라는 욕망이 커진 사회에 그 어떤 속성을 한번 누군가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포르노블 갖고는 더 이상 흥분이 안 느껴지니까 몰카나 도찰로 거기서 이제 뭐 짜릿한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성들이 엄청나게 항의하고 나오잖아요. 네, 그건 잘 된 거죠. 네. 범죄죠. 뭐 도찰. 네. 뭐 그건 명백한 범죄지 그건. 자, 성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양진호의 폭행을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화면에서 보이는 폭행은 그 특별한 건 아니죠. 그 정도 때리는 모습을 우리가 일상에서도 볼 정도니까. 난 남자가 어떤 여자를 이렇게 똑같이 때리는 것도 본 적이 있었어요. 길에서. 길에서요? 예, 예. 근데 그걸 막을 수가 없었고, 뭐, 하여튼. 근데, 하여간 작은 권력. 우리는 권력하면 대통령서부터 국가 권력만 생각을 하는데, 조그만 집단에서 엄청나게 횡포를 부리는 그 작은 권력이 사실은 사회의 실질적인 모습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양진호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네. 어떤 기회에 말을 했는데, 그러면 양진호를 누가 만들었느냐. 양진호는 누가 만들었냐. 우리가 만들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에 그 직장이 아니면 밥을 굶을 수밖에 없는 때는 사람들이 굴욕을 감내했다. 그렇지. 네? 네.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을 기어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가족 생각해서 기었다. 근데 이제 그런 세상은 좀 지나지 않았느냐. 그러면 각자 자기 자존을 지키는 모습이 강해야 힘 가진 놈들도 못 그런다. 만약에 위디스크 그 사무실에서 양진호가 부하를 탁 칠 때 주위에 앉은 직원들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도 가정을 하면 저들이 다들 벌떡 일어나서 이거 뭡니까? 라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못 그러죠. 그러니까 재산을 좀 모았고 밑에 수하를 거느린 놈이 의수될 때 다들 거기에 고개 숙이니까 더 그렇게 되고 얼마나 많은 양진호들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 그다음에 양진호는 우리가 만들었다는 논점과 함께 또 하나 네. 그토록 강력한 양진호는 결국은 배후 권력이 철저히 파헤쳐져야 되지 않겠나. 네. 그거 없이는 어떻게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그 배후 권력은 진보 보수를 가누지 않고 어쩌면 지금 정권에서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고 다들 지금 그러고 있죠. 누군지 짐작하십니까? 물어봤는데 안 가르쳐 주더만. 누구한테 물어보셨어요? 아니 꽤 매우 근접한 박 기자는 아니고 매우 근접한 사람한테 나 좀 알자 물어봤는데 좀 있다요. 좀 있다. 근데 그냥 안 가르쳐 주더라고. 뭐 또 여권 인사네 그럼 뭐. 여권 인사도 있죠.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면 네. 양진호가 고등학교 나와서 불우한 삶을 살 때 민주화 운동하고 징역 갔다 온 누군가가 우연히 그 사람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도와줬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양진호가 아무 힘도 없을 때라고. 그러니까 양진호가 그분을 일생의 형님 어르신으로 모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로로 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을 알았는데 요는
정치하려는 사람들은 후원금 주면 정말 껌뻑 죽습니다. 아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양진호가 누군지 알게 뭐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열심히 후원금도 주고 행사 같은 거 개최해서 한마디 와서 해주세요 하고 공손하게 하면 그냥 내가 아는 나의 지지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렇지. 이놈이 어떤 놈인지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그건 죄가 아닌데 가령 양진호의 횡포의 백그라운드 노릇으로 실제 전화 걸어서 야, 좀 어떻게 좀 힘 좀 쓰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철저히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이 위디스크의 급성장사를 보면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 힘을 썼던 사람일 수밖에 없죠. 예. 야권 그러니까 지금 진보 계열의 정치인들하고도 교분이 상당히 있다고는 알려졌으나 실제 힘을 가진 거는 이명박근혜 정부 시기에 요직을 겸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솔직히 아주 창피해서 다 깠으면 좋겠어. 네. 까야 될 것 같아. 빨리 까는 게 좋을 텐데. 예. 그렇죠. 아니 뭣도 모르고 그냥 가끔씩 보면 이렇게 친근한 후원자로 여겼던 사람 정치인들은 이거 얼마나 조마조마할까요? 그렇죠. 그 정치인은 지금 현역 정치인인 겁니까? 그렇다네요. 누굴까? 이제 잘 몰라요. 말을 안 해주더라고. 뭐 그 정도 재력이 있고 뭐 또 누구 한 명을 통해서 이렇게 정치계 사람들을 알 정도라면 여기저기 좀 많이 뿌려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의외로 좀 뜬금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리가 언론 통해서 많이 보이는 사람들은 뭐 박주민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민주당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저도 이제 국회의원들 몇 보면 그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는 다른 사람이 나와. 조정식 이런 사람 우리 별로 거론 안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또 의원들 재계에서는 아주 역할을 하고 흡인력이 있고 뭐 이런 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아는 거랑은 다른 맥락 속에 있는 그 의정 내에서의 중요 인사들이 있는데 좀 예상 못한 사람일 거라 그러는데 한화갑시 옛날에 힘 무지하게 쓸 때 그때 한 5, 6년 전이지 IT 기업 조그만 데서 뭐 행사하는데 저도 뭐 초대 손님으로 가서 앉았는데 한화갑이 와서 딱 앉아있더라고. 네. 그게 뭐겠어? 그 알려지지 않은 조그만 IT 기업의 조그만 행사에 한화갑쯤 되는 지금은 다 우습게 알지만 그때는 뭐 DJ의 복심 분신 그렇죠. 같은 사람인데 네. 다 그 유착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양진호 상황을 보면서 왜 거기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는지 침묵하고 있었는지. 그게 라이놀트 리버 말이 생각나는데 그 네. 아주 저희 옛날에 신학자 네. 도덕적 사회와 비도덕적 비도덕적 사회. 그러니까 비도덕적인 그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인 게 아니어도 그 사회가 총체적으로 부도덕하면 그 사람은 부도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개인의 부도덕은 오히려 건강한 시스템 속에 녹아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디스크라는 직장의 문화 자체는 때리고 패고 뭐 별 이상한 짓을 다 하는 것 속에 있으니 그 안에서 어떤 용기를 가진 사람이 일어나서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취직하기 전까지는 분명히 우리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네. 멀쩡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네. 네. 거기 들어가면 그 기업 문화 속에 그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 거. 아유, 한국 기업 문화는 정말 너무너무 나빠. 사람을 그냥 완전히 그 사람으로 주물로 이렇게 해서 다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 조직의 사람으로. 근데 왜 약자들은 연대를 못 할까요? 용기가 나겠어요. 그 100명이 다 뭉치면은 그 양진호 하나 못 이깁니까? 제가 대학교 때 야학을 열심히 했는데 네. 우리 야학은 미조직 노동자들만 대상으로 항상 했었어요. 작은 공장이야. 노조 예. 없는 데들. 그게 되게 친해져갖고 노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해 하고 웃어. 네. 근데 나중에 그 웃은 표정을 알았어. 의미. 사장도 가난하고 공장장도 가난하고 다 가난해. 그리고 항의할 수 없는 분위기. 너무 가족이야. 네네. 근데 그들이 받는 임금이나 노동 시간은 터무니없이 엉망인 건데 하여간 그 녹아있는 그 분위기 속에서 못 일어나요. 그 위디스크도 직원이 100명이나 되는데 왜 노조 결정 못했냐, 왜 항의 못했냐 그러는데 그 안에 개인으로서 어떻게 그 용기를 냈을까요? 언론사도 노조 만들 때 정말 007 작전 방불케 하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대부분의 언론 노조인 거죠. 예. 이 약자들이 결코 연대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이 갈라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갈등을 빚고 싸우도록 조장하는, 보이지 않게. 저는 그래서 사실은 호봉제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키고 연봉제로 가는 것도 쟤는 많이 받고 난 적게 받네. 벗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빈정상하거든. 네. 저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 자본주의가 약자들끼리 서로 싸우게, 을들의 전쟁 속에서 갑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꾸며낸 그런 프레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 기자는 지금보다 한 10년쯤 더 젊은데 네. 언론사가 아니라 이제 일반 회사를 들어갔더니 위디스크 같은 데요. 그러면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뭐 쉽지 않았겠죠. 저도 뭐 100명 중에 한 명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뭐 굉장히 부당하죠. 부당하고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100명이 다 뒤에서 막 조작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같이 나가자라고 할 수까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누가 가장 앞에 서냐는 거죠. 거기서 다 봤잖아요. 누구나 그 상황을 다 목격한 거 아니에요. 그 사무실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냥 때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을 넘어서 이제 모멸감을 주고 그 대상이 내가 될 수 있다면은 그거를 극복해내기가 진짜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아마 저는 찍어서 경찰에 신고했을 것 같아요. 얘는 이런 놈이에요. 근데 경찰에 신고했더니 네. 경찰이 본체 말체. 그렇죠. 그런 네, 가능성이 그 있죠. 무력감. 네. 그랬으면 저 같은 경우 그냥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나오더라도 IT 업계에서 그렇죠. 양준호는 이제 거기서는 이제 갑오브갑이야. 그러니까 양준호가 그렇게 급성장하는 데는 아무 이유 없이 급성장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을 갖고 놀고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인간 이하로 밟아버리고 위에다가 돈 대고 권력하고 줄 대고 별 짓을 다 했겠지. 우린 그런 괴물 하나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양준호의 속성 또 뭐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선생님? 발기가 잘 안 됐을 것 같아. 아, 이게 또 그렇게 또 가나요, 또? 탄탄하잖아. 사람이 땡글땡글 탄탄하잖아요. 네. 그쪽 힘도 셀 것 같은데 내가 가만히 봤었는데 이놈이 약을 빠는 것 같거든. 머리 자꾸 이제 염색했다는 게 모발 그런 검사 얘기가 때문에 있었어요. 그런 네. 얘기 나도 들은 거니까 뭐 혼자 하면 이상하니까 간부 직원들 다 염색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뭐 닭 모가지 베고 뭐 하고 뭐 비비탄 쏘고 온갖 그런 것들이 다 이 배출 부족에서 나오는 이 마음의 이 응어리의 표출 아닐까? 라고 하면 성심리학자들이 되게 웃겠지. 뭔가 오늘 얘기들이 다 용두삼이네. 아니, 그러니까 성생활이 원활하게 잘 되는 놈이면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지 않을 것 오늘 같은데. 왠지 기승전 성인데. 그러게요. 아니 저 뭐 촌농 떨어뜨리고 거꾸로 매달고 뭐 이상한 짓 하는 그 가학성 그런 변태는 네. 그런 hen타이는 되게 다 정상적으로 행위가 안 돼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강화시키기 위해서 벌어지는 건데 뭐 양진호 씨의 성생활까지 어떻게 알겠나만 그게 원활하지 않지 않을까? 아, 그래요. 정말. 왜 그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김윤석 나오고 하정우 나온 영화. 추적자. 추적자. 네. 그때 추적자. 거기서 네. 그 여성을 이렇게 잔인하게 살인하는 그 주인공에게 발기부전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성이 남성성을 발현할 수 없을 때 다른 방향으로 튄다는 거지.